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차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놓고 경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송의 바이오 특화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됩니다. 신약 개발에 AI가 접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어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10월 1차 조사 이후 2달 만에 2차 조사였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직접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고, 경찰은 김 지사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경찰청에 들어섭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월 1차 조사 이후 2달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 원을 국외 출장료비 명목으로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산막 수리 비용 2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김 지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지사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아직 부인하고 계시는 입장이실까요? 혐의가 없는데 뭐 부인하고 자시고 하겠죠. 2차 소환 조사는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등 1차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경찰이 직접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증거에 관한 문제, 강압 수사의 문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먼지털이 시기 수사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지사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대상자의 지위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미성년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가 3일 동안 아들을 방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16살 아들에게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뒤 연락을 끊었으며 기존 주거지의 집 주인에게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했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술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충청북도도 뛰어들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바이오 특화 용도로 오송에 건립되고 또 당장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소수의 선진국이 장악한 분야입니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실험, 임상, 허가까지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비용도 수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 같은 신약 개발 시장에 인공지능은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고 여기에 필수적인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초당 수천조의 연산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신약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매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넣지도 않았던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건립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착수하게 된 건 그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서였습니다. 이제 AI 기술은 하루가 늦으면 10년이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2년간의 공백이 오송 바이오의 경쟁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없는 정부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에 사전 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4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이오에 특화한 용도로 건립됩니다. 항체 의약품에 최적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초고성능 계산 처리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거점으로 가동됩니다.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항체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런 어깨를 마주하고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 항공, 양자 역학 등 다른 첨단 분야에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바이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개방형 협력 생태계까지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함께 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캠퍼스, 또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R&D 서울대 병원 유치까지 포함하면 이 자체가 이제 K바이오 스퀘어의 어떤 큰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다. 이렇게.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하는 세계적인 열풍에 충북도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충북선과 중앙선의 철도 운행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선 일반 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22회에서 24회로, 중앙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하루 18회에서 20회로 늘어납니다. 특히 무궁화호만 운행되는 충북선에 코레일은 ITX 마음 열차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무궁화호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레일과 협력해 변경된 열차 운행 시간표와 예매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달에 움푹 들어간 구멍이나 지하 동굴은 온도가 일정하고 또 우주 방사선을 피할 수 있어 인류의 미래 거주지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형이 너무 험해서 탐사 로봇의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종이 접기처럼 접었다 펴는 방식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탐사가 가능한 금속 바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땅 위를 달리던 바퀴가 장애물을 만나자 몸집을 부풀려 넘어갑니다. 다리가 푹푹 빠지는 모래밭에서는 다시 납작하게 오므려 중심을 잡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이 달 탐사를 위해 개발한 특수 금속 바퀴, 전개형 에어리스 휠입니다. 지형에 따라 지름이 2배까지 커져 급경사나 바위도 거뜬히 넘습니다. 그동안 달 탐사의 최대 걸림돌은 울퉁불퉁한 지형과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기존 탐사 로봇은 복잡한 부품과 이음새 탓에 온도차가 300도에 이르는 달에서 얼어붙거나 먼지가 끼어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연구진은 얇은 금속판을 종이 접기 방식으로 엮어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달 상공 100m 높이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수백 도의 극한 온도도 견딥니다. 아주 단순한 이런 형상을 통해서도 소형 이동 로봇의 기동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곳들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바퀴를 달면 소형 탐사 로봇만으로도 좁고 가파른 지형을 오갈 수 있습니다. 달에 함몰된 구덩이인 피트와 그 아래로 이어진 용암 동굴은 온도가 일정하고 우주 방사선을 피할 수 있어 인류가 거주할 후보지로 꼽힙니다. 험한 지형 탓에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숨겨진 공간을 확인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용암 동굴 내부 지질 단층을 보려면 반드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정말 달이 갖고 있는 지질학적인 보물을 탐사하러 가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달의 미개척지 탐사는 물론 지구의 재난 현장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네, 류현진과 양의지, 오지환, 문동주 등 프로야구 최고 스타들이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일일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선수들은 야구 꿈나무들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전하며 미래 국가대표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류현진과 문동주, 양의지와 강백호. 국내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눈앞에 등장하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코치 11명이
대전과 충남 초등학교 야구 선수 50명을 초대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부터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자세도 바로잡아줍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직접 공을 던지고 받아주며 야구의 기본기를 세심하게 가르칩니다. 중심이 저쪽으로 가줘야지. 봐봐. 그럼 중심이 가려고 하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서. 선수들은 유망주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연습 때나 침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마운드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 좀 타자를 잡아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구 꿈나무들은 자신의 우상들과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그립니다. 코치님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류현진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성공 비결을 아낌없이 알려주며 먼 훗날 국가대표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유소년 캠프에 있었던 선수들과 이제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쁠 것 같고. 류현진 재단은 올해 2번째로 치른 유소년 야구 캠프의 규모를 차츰 키워 해마다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괴산군이 올 상반기 도내 군 단위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체류 인구를 뜻하는 생활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괴산에 머문 누적 생활 인구는 148만 명으로 특히 봄철 나들이객들이 몰린 지난 5월에는 월간 최고치인 31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괴산군은 방문객 증가가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개인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가 새해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청주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28곳에서 포장 주문한 음식을 개인 용기에 담아가면 3,000원 상당의 청주페이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보상제가 일회용품 감축은 물론 개인 용기 사용 습관 형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참여 업소와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161곳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물 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공원, 놀이터 등 다양한 생활 밀접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 정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동안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소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주소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과 생활 편의시설 전반에 사물 주소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조성 중인 제천 비행장 눈썰 매장이 다음 달 3일에 개장됩니다. 제천시는 2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대형 눈썰매 슬로프와 어린이 전용 슬로프를 비롯해 눈놀이 동산과 컬링, 빙어 잡기 체험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은 내년 2월 8일까지 5주 동안 운영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